쉽고 간편하게 맛보는 고전 레시피. 안녕하세요. 3분 고전의 장동석입니다. 어느 유명한 작가가 주장했듯이 신사가 먼저 사랑을 밝히기 전 숙녀가 혼자 사랑에 빠지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말이 진실이라면, 신사가 숙녀의 꿈을 꾸었다고 알려지기 전에 숙녀가 먼저 신사의 꿈을 꾸는 것은 부적절하다. 노생거 사원은 오만과 편견으로 잘 알려진 제인 오스틴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출간되기까지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제인 오스틴은 1799년 이 작품을 한 출판사에서 출간하기로 했지만 여러가지 사연으로 지연되었습니다. 그 사이 대표작 오만과 편견 등이 출간되고 이 작품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출간이 됩니다. 제인 오스틴이 가장 먼저 쓴 작품이면서도 가장 나중에 출간된 것이죠. 17살 캐서린은 시골교회 목사님의 딸입니다. 많은 형제 자매 사이에서 커서 선머슴 같았고 이목구비도 다소 컸습니다. 심지어 소설을 시작하면서 제인 오스틴은 캐서린의 외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캐서린 몰란드가 아기일 때 본 적이 있다면 여주인공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예쁜 얼굴은 아니었다는 뜻이죠. 18세기 말 19세기 초에는 여성이 소설을 쓰는 일도 흔치 않았고, 더구나 소설의 여자 주인공들은 예쁜 얼굴의 소유자여야만 했습니다. 캐서린은 당시 유행하는 전형적인 여자 주인공 스타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후대 평론가들은 제인 오스틴이 의도적으로 캐서린의 캐릭터를 만들어냄으로써 당시 유행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저항하고 도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지인 부부의 초대로 유명한 휴양지 바스를 찾게 된 캐서린은 무도회장에 가게 되고, 거기서 28살 정도의 헨리 틸리와 처음 만납니다. 틸리는 꽤 지체있는 집안 아들로 목사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만남이 이어지면서 캐서린은 틸리의 아버지 틸리 장군의 초대로 유서 깊은 노생거 사원으로 가게 됩니다. 사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캐서린은 뭔가 답답하고 음습한 곳이라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만 그것은 의외로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의 상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장군이 보여주지 않는 틸리 어머니의 초상화가 걸려있다는 방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한껏 드러내죠. 이후 작품은 오해가 오해를, 편견이 편견을 낳으며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하지만 틸리는 오해와 편견을 걷어내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이 캐서린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청혼하면서 작품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노생거 사원 역시 당시 지배적이던 생각, 즉 남성이 여성을 선택하는 결말은 피해가지 못합니다. 다만 외모와 재산이 중요한 결혼의 조건이었던 시절에 여성이 스스로 무엇이든 선택한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만으로 제인 오스틴은 선구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생거 사원이 발표되고 벌써 200년도 더 지났지만 이 작품은 결혼이 여성 혹은 남성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 시대의 사랑은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읽는 고전 레시피. 오늘 함께 읽은 책은 제인 오스틴의 노생거 사원이었습니다. 저는 3분 고전의 장동석입니다.